40대 직장인 백준호 씨는 2024년 2월 생활비와 카드 대금이 급해 가까운 지인에게 다음 달 월급이 들어오면 바로 갚겠다며 1,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당시 준호 씨는 곧 이직이 확정돼 있었고 이직 후 월급을 받으면 충분히 상환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이직 일정이 미뤄졌고 기존 채무와 연체가 겹치면서 약속한 시점에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준호 씨는 사정을 설명하며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지인은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니냐며 2024년 4월 준호 씨를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준호 씨는 단순한 채무 문제라고 생각했기에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빚을 못 갚았다는 이유로 형사 피의자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황한 준호 씨는 곧바로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명확히 짚었습니다. 문제는 돈을 갚지 못한 사실 자체가 아니라 돈을 빌릴 당시 준호 씨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가였습니다. 즉, 준호 씨가 지인을 기망하지 않고 채무를 상환하려는 의지가 있었음을 수사기관의 증거로 규명해야 했습니다. 변호사는 준호 씨가 돈을 빌릴 당시 실제로 근무하고 있었던 직장, 급여 내역, 이직이 예정돼 있었던 정황, 자금 사용 내역 등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또한 금전을 차용한 동안 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통해 준호 씨가 지속적으로 상환 의사를 밝혀왔고 일부 금액이라도 갚기 위해 노력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여기에 초범이라는 점과 사건 이후 성실히 피해 회복 의지를 보였으며 향후 채무 상환 계획서를 제출하여 채무 상환 의지가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8월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준호 씨의 행위가 부적절하긴 하지만 처음부터 상대를 속여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까지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준호 씨는 사기죄로 큰 처벌을 받을까 걱정했지만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실무에서는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사기죄로 번지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지인 간 금전 거래에서는 차용증 없이 말로만 약속하는 경우가 많고 관계가 틀어지면 민사 대신 형사고소로 압박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못 갚았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속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기죄로 고소당했다면 갚을 생각이 있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시의 경제 상황, 자금 흐름, 대화 내용까지 모두 법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법률 조력을 통한 적극적인 규명 여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짚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